아내가 무시할 때 이 한마디면 태도 바로 바뀐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내와 대화할 때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대화를 시작해도 들은 척도 안 하거나, 말을 꺼내면 짜증을 내거나, 아니면 핸드폰만 보며 건성으로 대답하는 상황. 많은 남편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 사이의 벽은 점점 두꺼워지고 결국 서로 대화조차 나누지 않는 부부가 되어버리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아내가 무시할 때 관계를 회복시키는 5가지 핵심 대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감정 인정하기. 우리는 대화에서 무시를 당할 때 바로 화를 내거나 공격적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내 말은 듣지도 않고 뭐 하는 거야? 또 그렇게 무시하면 어쩌자는 거야? 하지만 이런 반응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감정 인정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 존 고트만 박사의 40년 연구에 따르면 성공적인 부부는 서로의 감정을 인정하는 데 능숙하다고 합니다. 고트만 박사는 감정 인정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는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관계 전문가 에스더 펠렐은 인정받는다는 느낌은 인간의,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욕구 중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바로 이렇게 시작하세요. 당신이 지금 피곤해 보이네. 내 말이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또는 요즘 당신이 많이 바빠 보여서 걱정됐어. 무슨 일 있어? 이런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무시하는 행동 뒤에는 피로, 스트레스, 억울함, 외로움 같은 감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을 먼저 인정해주면 방어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UCLA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이 인정받으면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것은 친밀감과 신뢰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당신 기분이 안 좋아 보여라는 한마디로 생물학적으로도 관계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마음이 담겨야 합니다. 목소리 톤, 표정,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져야 효과가 있습니다. 감정 인정하기. 이것이 아내가 무시할 때 관계를 회복시키는 첫 번째 핵심입니다. 두 번째 핵심 적절한 타이밍 잡기. 아무리 좋은 대화법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코미디에서 타이밍이 농담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의하면 대화의 성공률은 내용보다 타이밍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관계 전문가 테리 리얼은 대화에서 언제 말하느냐는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아내와의 대화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첫째, 스트레스가 가장 낮은 시간을 선택하세요. 아내가 업무에서 돌아온 직후, 아이들을 재우느라 지친 직후, 혹은 다른 가족 문제로 스트레스 받은 직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난 시간을 노리세요.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사용 중일 때는 주의가 분산되어 있어 제대로 된 대화가 어렵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두 사람 모두 비교적 편안한 상태이고 외부 방해 요소가 없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잠든 후 함께 차를 마시는 시간, 주말 아침 여유로운 시간, 또는 산책을 함께 하는 동안이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걷는 동안의 대화는 앉아서 하는 대화보다 더 자연스럽고 덜 대립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미리 대화 시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해도 될까? 보다는 오늘 저녁에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내도 심리적으로 준비할 시간을 갖게 되고 갑작스러운 대화로 인한 방어적 태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을 잡는 것. 이것이 아내가 무시할 때 관계를 회복시키는 두 번째 핵심입니다. 세 번째 핵심 비난 없는 나 중심 대화법. 우리는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본능적으로 상대를 비난하게 됩니다. 당신은 항상 내 말을 무시해. 당신은 내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대해. 이런 말들은 당신유 메시지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말이 상대방의 방어 본능을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미시간 대학의 의사소통 연구에 따르면 당신 메시지는 대화 상대의 뇌에서 위협 반응을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즉, 아내는 당신의 말을 들으면서도 방어벽을 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나의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는 비폭력 대화법에서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관계 회복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항상 내 말을 무시해 대신 내가 이야기할 때 반응이 없으면 내 존재가 가치 없게 느껴져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 상대방이 방어적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당신의 진짜 감정과 필요가 전달됩니다. 무시당한다는 표면적 불만이 아니라 인정받고 소중하게 여겨지고 싶다는 진짜 필요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나 메시지 공식은 이렇습니다. 내가 상황일 때 나는 감정을 느껴. 왜냐하면 내게는 필요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이야. 예를 들면 내가 이야기할 때 반응이 없으면 나는 소외감을 느껴. 왜냐하면 내게는 우리의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이야. 이러한 대화법은 단순히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과정입니다. 메리언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나 메시지를 사용하는 부부는 갈등 해결 능력이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62% 더 높다고 합니다. 비난 없는 나 중심 대화법. 이것이 아내가 무시할 때 관계를 회복시키는 세 번째 핵심입니다. 네 번째 핵심, 적극적 경청의 힘.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우리가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은 나도 무시해야지라는 보복 심리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악순환만 강화할 뿐입니다. 놀랍게도 당신이 먼저 적극적인 경청자가 되면 상대방도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협상 전문가 윌리엄 유리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말도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즉, 상대방이 당신의 말을 듣게 하려면 먼저 당신이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 경청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내려놓고 TV는 끄고 아내의 말에만 집중하세요. 둘째, 판단하지 않고 듣는 것입니다. 그녀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 평가하며 듣지 말고 그녀의 관점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셋째, 반영적 경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라고 들은 내용을 다시 확인하며 듣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부부간 갈등의 69%는 경청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배우자가 자신의 말을 진정으로 들어준다고 느끼는 사람은 전체의 34%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즉, 적극적 경청은 대부분의 부부에게 부족한 요소이며 이를 개선하면 관계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특히 효과적인 방법은 미러링 기법입니다. 아내의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집안일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느끼는군요. 또는 당신이 보기에 내가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군요. 이렇게 하면 아내는 자신의 말이 정확히 전달되었다고 느끼고 자연스럽게 방어벽을 낮추게 됩니다. 조지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미러링 기법을 사용한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갈등 해결 속도가 40% 더 빠르다고 합니다. 적극적 경청의 힘. 이것이 아내가 무시할 때 관계를 회복시키는 네 번째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 핵심, 일관된 행동 변화 보여주기.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 핵심은 모두 대화 방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진정으로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말이 아닌 행동입니다. 행동은 말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유타 대학의 장기 부부 연구에 따르면 부부 관계에서 한쪽의 행동 변화는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고 합니다. 관계 전문가 존 그레이는 말로는 설득할 수 없는 것을 행동으로는 증명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동 변화가 효과적일까요?
첫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꼭 지키세요. 쓰레기 버리겠다고 했으면 반드시 버리고, 8시까지 돌아오겠다고 했으면 정확히 8시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작은 약속의 이행은 신뢰의 토대가 됩니다. 둘째, 아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그녀가 집안 정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먼저 나서서 정리하고, 아이들과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아이들과 놀아주세요. 행동으로 그녀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셋째, 일관성입니다. 하루나 이틀이 아니라 꾸준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세요. 코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행동 패턴이 상대방에게 인식되기까지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즉, 최소 2달은 꾸준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아내가 진정한 변화라고 느끼게 됩니다. 일관된 행동 변화는 말로 하는 어떤 약속보다 강력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아내가 느끼게 되면 그녀도 자연스럽게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일관된 행동 변화 보여주기. 이것이 아내가 무시할 때 관계를 회복시키는 5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핵심입니다. 실제 적용 방법과 결과. 지금까지 5가지 핵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씨가 겪는 15년 차 직장인입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회사 이야기를 하면 아내는 핸드폰만 보거나 응, 그래라고 대충 대답해요. 제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것 같아 너무 서운합니다. 민수 씨에게 위에 5가지 방법을 적용해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첫째, 그는 아내의 감정을 인정했습니다. 당신이 요즘 많이 지쳐 보여. 내 이야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둘째, 그는 대화 타이밍을 바꿨습니다. 퇴근 직후가 아닌 주말 아침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셋째, 나 메시지를 사용했습니다. 당신이 내 말을 안 들어. 대신 내가 이야기할 때 반응이 없으면 내 이야기가 가치 없게 느껴져. 넷째, 그는 먼저 아내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TV를 끄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아내의 일상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행동을 바꿨습니다. 아내가 집안일로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자발적으로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들 숙제 챙기기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첫 주는 아내의 태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주차부터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민수 씨의 말에 반응하기 시작했고, 3주차에는 아내가 먼저 오늘 회사에서 어땠어? 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한 달 후에 왔습니다. 아내가 민수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 당신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내 말도 잘 들어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미안해. 나도 당신 이야기에 좀 더 관심을 가질게.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일시적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민수 씨가 꾸준히 5가지 핵심을 실천하자 부부 관계는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6개월 후 재상담에서 그는 이제는 아내와 대화하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결론, 작은 변화가 만드는 큰 차이. 지금까지 아내가 무시할 때 태도를 바꾸게 하는 5가지 핵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정 인정하기, 적절한 타이밍 잡기, 비난 없는 나 중심 대화법, 적극적 경청의 힘, 그리고 일관된 행동 변화 보여주기. 이 5가지는 모두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방법들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이 변화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버클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부부 갈등의 87%는 상대방이 아닌 자신의 변화로부터 해결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이 먼저 변해야 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춤과 같아서 한 사람이 스텝을 바꾸면 자연스럽게 상대방도 새로운 스텝을 밟게 됩니다. 당신이 먼저 대화 방식과 행동을 바꾸면 아내의 태도도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관계 회복은 마라톤과 같아서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당신과 아내 사이의 벽은 점점 낮아지고 더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